보통 뭐 네. 뼈마디가 쑤시고 무릎이 안 좋으면 도가니탕 먹고 네, 네. 또 뭐 간천엽이 간에 좋다고 해서 네. 이제 간천엽 먹고 그리고 콜라겐이 많다고 꼬리곰탕, 그렇죠. 족탕 뭐 기운 이렇게 없을 해서 때 먹죠. 꼬리곰탕 네, 먹고 네. 이제 그러잖아요. 그 삼이자 선생님 또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콜라겐 먹는다고 피부가 좋아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피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단백질이기 때문에 먹으면 그냥 소화가 돼서 아미노산 단위로 잘게 부서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몸 안에서 필요한 성분들을 합성하는 데 사용되기는 하죠. 근데 콜라겐은 단백질 중에서는 그다지 양질의 단백질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필수 아미노산이 그다지 많은 양질의 단백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콜라겐을 피부 생각해서 그렇게 챙겨 드실 필요는 없고요. 저 하일성 선생님 궁금해하신 도가니탕의 네. 경우는 도가니탕이나 뭐 꼬리곰탕 마찬가지로 사골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골국은 그다음에 이제 건더기가 없잖아요. 근데 도가니나 뭐 꼬리곰탕 같은 경우는 이제 건더기가 좀 있어요. 그럼 그 건더기 안에는 단백질도 좀 들어있고 하니까 영양적으로는 그냥 사골국보다는 조금 나은 면이 있어요. 근데 드시는 방법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요? 드실 때 보면 일단은 도가니탕, 꼬리곰탕 드실 때 국물에 이제 소금 넣어서 간 맞추시고, 예, 그 다음에 또 이 건더기는 또 간장에 또 찍어 드시죠. 초간장. 예. 간장이 나오니까 찍어 먹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찍어 드세요. 그리고 또 국물이 이거 진국인데 한 방울이라도 안 남겨야 되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다 드시죠. 그것도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깍두기 국물 팍 집어넣어가지고 맞아. 그렇게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침 넘어간다. 근데 지금 침이 넘어갈 때가 아니라 그렇게 먹는 방법의 위험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나트륨 섭취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정말 그냥 이렇게 소금 퍼서 드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간 맞출 때도 먹는 또 방법. 소금을 막 넣고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게들 많이 엄제 하죠. 제왕하면서 그렇게 소금을 나트륨을 먹는 게 얼마나 나쁘다는 걸 정말 100회 동안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먹을 때 좀 입이 닝닝하더라도 네. 소금을 덜 쳐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군요. 예, 조금 덜 넣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파를 한번 선생님 다음에 드실 때는요. 대파를 조금 넉넉히 소금 간하기 전에 미리 넣어보세요. 대파 향이 확 퍼지면 파의 그 향이 나트륨이 조금 적어도 훨씬 더 맛있다고 느끼고 먹게 해줘요. 이 향미라고 하죠. 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맛을 느끼는 데 있어서. 또 반찬으로 드실 때 보면은 되게 사골국에 반찬은 뭐 드세요? 김치 깍두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김치나 깍두기는 모두 다 절임 채소죠. 예. 나트륨 섭취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반찬으로 뭐 부추라든지 쑥갓이라든지 시금치 같은 거 그렇게 짙은 푸른색이 나는 그런 잎채소에는 칼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으로 인한 피해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죄송한 방법이 질문 됩니다. 같지만 소금도 우리 건강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필요하죠. 필수 영양소예요. 근데 네. 너무 많이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필수 영양소입니다. 나트륨은 하루에 2000mg 필수적으로 먹어줘야 돼요. 안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6000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게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소금의 섭취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여태까지 먹어왔던 건데 난 이렇게 그냥 먹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맛은 있지만 조금씩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몸도 생각해야죠. 저 여기 이 곰탕도 있고 설렁탕도 그러면 뭐 거의 같은 한. 그렇죠. 거의 비슷한 뭐 설렁탕 그러니까 어떤 부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조금씩 다른 정도고요. 결국은 이렇게 육류 또는 뼈다귀를 이용해서 오랫동안 고운 그런 국물 요리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 참. 믿었던 국물의 배신 이번엔 뭘까요? 아우 힘이 들어요. 같이 좀. 네. 하나, 둘, 셋, 이야, 네, 오, 진짜 배신자네. 곱창 전골 아니에요? 곱창 전골. 맛있는데. 맛있어요. 아니, 야, 이거 겨울에 둘러앉아가지고, 예, 버글버글 소리 들어가면서, 예,
소리와 함께 야 전골 이야기 중에 나누. 최고죠. 전골 중에. 그럼요. 외국 관광객들도 이거 곱창 전골 많이 찾아요. 요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특히 이게 피부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이 찾으신다고 해요. 요거들을 또 많이 와서 먹는데. 근데 네. 곱창전골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거기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고기보다 비싼 애예요, 쟤들이. 그렇죠. 그렇죠. 비싸서 못 곱창이 먹고. 잘못했다기보다 우리가 먹는 방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바로 이겁니다. 네. 잘못 먹으면 곱창 전골이 정말 뭐 피부에도 좋고 건강에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피부도 더 늙게 만들고 건강도 더 해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곱창을 보면요, 기름이 굉장히 많다는 게 영양적으로 가장 큰 문제예요. 물론 손질을 하면서 기름을 완전히 제거하기만 하면 상관은 없는데 대부분 그렇게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요. 그리고 곱창을 구이용으로 손질할 때는 특히나 이게 홀라당 뒤집어가지고 곱창 안쪽으로 기름이 가게 그렇게 손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구워 드시는 분들은 어우 안에 곱이 많아. 고소해. 부드러워. 너무 좋아하시죠. 그거 예. 완전 기름 덩어리예요. 소기름 덩어리. 우리 소기름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다른 요리할 때는 다 띄어버리시면서 소고기 국 끓여셔도 왜 기름 뜬 거 다 네네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곱창 드실 때는 그 기름 그대로 다 드시니까 저는 그거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 기름은 제거를 하시는 게 좋고요. 다시 말하면 지방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사람 몸에서도 내장 지방이잖아요. 예. 그 내장 지방을 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창이 있잖아요. 예. 그 안에 곱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대창은 소의 내장 지방을 드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빼려고 노력하는 소에 있는 걸 또 먹는 거니까 최악이고 거기다가 이제 구우면 차라리 이게 기름이 흘러서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전골은 문제가 뭐냐면 그걸 안에서 끓이고 그 국물로 밥을 비벼서 드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장 지방이 들어있는 국물을 드신다는 게 또 문제고 그러면서 또 곱창 전골과 또 최고의 궁합은 우리 하일상 선생님 좋아하시는 소주잖아요. 예. 거기에다 또 알코올까지 섭취한다라는 정말 삼대 안 좋은 것들을 다 드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사실 곱창 전골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나마 이제 곱창 전골은 좀 피하시는 게. 일단 또 전골이라는 이 조리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전골은 산 위에서 계속 끓여가면서 먹죠. 네. 특히 이게 곱창 전골의 경우는 조금만 식어도 냄새가 더 심해져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계속 팔팔팔팔 끓여가면서 먹게 되는데 이렇게 끓여가면서 먹는 게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식습관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간을 맞춰가지고 일단은 이제 음식을 조리를 하죠. 예. 근데 계속 끓이면서 먹다 보니까 국물이 쫄아요. 떨죠. 예, 그러면 국물이 짜구나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떠냐 하면 조금씩 짜지기 때문에 별로 짜다고 느끼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밥 갑자기 비벼 먹을 짜지지 때. 않아요. 예, 그리고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모 여기 국물 추가요. 여기서 추가요. 이거 해갖고 또 국물 드시고 나중에 밥까지 다 볶아서 그러니까. 알뜰하게 다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추가는 자동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떠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골은. 네. 그래서 이제 끓이면서 먹으니까 나름 또 약간 위생적이구나 생각하면서 소독도 되면서 소독. 뜨끈뜨끈하면서 그렇게 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곱창 전골 좋아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충격적이거든요. 이게 뭐 소의 내장 지방을 먹는다고 아까 예를 들으니까 네, 네. 더 확 와닿긴 하는데 그럼 그 곱창 전골을 조금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네,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소 지방이 문제니까 곱창을 손질할 때, 돼지 곱창도 마찬가지고요. 곱창을 손질할 때 지방을 많이 떼어내셔야 돼요. 그런데 지방을 너무 많이 떼어내면 조금 맛이 없어요. 너무 그렇게들 이제 또 얘기하시고 또 양도 분량이 줄어들고 적어지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혹시 가정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이 방송을 보시는 곱창집 사장님들이 나는 건강에 좋은 곱창을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싶다 그러시면 반드시 한번 데쳐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잡냄새도 없앨 수 있고 기름도 조금 더 줄일 수 있거든요. 네. 또 야채를 뭐 배추라든지 무 같은 약간 시원한 맛 나는 거 있죠.
그런 채소를 조금 충분히 다른 것보다 좀 충분히 집어넣으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고 또 드시는 분들도 문제예요. 그거를 계속 강불로 해가지고 막 졸여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불을 이제 조리가 다 끝난다 하면은 불을 끄셔도 좋아요. 잠시 끄셔도 좋고 끄는 건 좀 그렇다 그러면 정말 가장 약한 정도로 불을 줄여서 국물이 많이 졸아들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앞접시에 반드시 덜어서 조금 식은 다음에 그 국물을 드세요. 예. 그렇게 하는 게 훨씬 건강에 좋죠. 제가 잘 가는 집은 안에 고부를 다 이렇게 긁어내더라고요. 아, 그 좋은 데 가시네요, 예, 선생님.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국물도 좀 이렇게 맑아요. 맑은데 그렇게 가져 먹는 건 좋은데 거기다가 또 고추장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어넣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게 물컹물컹하니까 또 부고포 이거 마른 거 있죠. 네, 네. 그걸 또 고추장에 묻혀갖고 그래가지고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도의 차이를 떠나서라도 저런 거는 솔직히 술 안주로 많이 먹으니까 이미 뭐 한번 쪼를 정도 되면 미각을 잃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더 안 좋죠. 알코올 들어가죠, 나트륨 들어가죠. 정말 반성해야겠습니다. 예. 자, 믿었던 국물의 배신 세 번째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이야! 오리탕. 이게 오리탕? 문제가 있어요? 어. 몸은 굉장히 아니, 좋은 걸로 알고 우리는 있는데 말이에요. 뭐가 문제야? 우리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뭐 고혈압 환자라든가 심장 네. 질환 환자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은 오리를 먹으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래도 뭐가 이제 먹으라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정말 상식처럼 알려져 있죠. 근데 영양학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오리고기가 그렇게 좋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 계신 내용들이 사실 좀 과대선전이 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오리 기름 봐라. 시로에서 잘 안 굳는다. 돼지 기름이나 소기름은 빨리 굳잖아요. 근데 오리 기름이 잘 안 굳어요. 그 이유가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이고 그렇다고 이제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드시는 분들은 오리탕 드시면서 위에 국물 뜬 거 안 걷어내시죠. 그러니까. 예, 소고기로 국 끓였을 때는 그 국물 잘 안 드시는데 오리고기는 그 국물 다 드시고 또 뭐 로스구이 이렇게 드시고 맞아요. 나면은 국물 아니 뭐지 기름에다가 네네, 밥 밥 볶아 비워 드시고 먹잖아요. 예, 그 기름을 굉장히 건강에 좋은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굳이 이 기름이 혈관을 청소해 주는 기름이다, 좋은 기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이게 이 지방산 조성을 보면 불포화 지방산이 돼지 기름이나 소기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닭이랑 비교를 해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리만 특별히 그렇게 오리 기름만 좋다고 얘기할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셈이죠. 그리고 솔직히 예전에는 기름을 못 먹었으니까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기름을 못 먹어서 뭐 여러 가지 필수 지방산 결핍증이 많이 나타나곤 했는데 요즘엔 그렇진 않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닭보다 오리는 기름이 2배 정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굉장히 고지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름이 많은 거를 굳이 먹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 뭐 고혈압 환자라든가 심장 질환 환자는 오리는 먹어라는 얘기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근데 왜 노려보면서 얘기를 하세요? 표정이 엄청 옆쪽에 계셔서 옆쪽에 계셔서 아니 그냥 각도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근데 희한하게 유독 오리 요리집에 가면 네. 벽면 한가득 그런 걸 붙여놔요. 네. 효능 이래가지고. 포화 지방산이라 네. 살도 안 찌고 네. 이 오리 기름은 뭐 몸에 좋다. 심지어 저는 그 오리 기름을 집에서 이제 볶아 먹으면 기름 나오면 놔둬요. 나중에 밥 볶을 때도 쓰고 하거든요. 오리 기름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 좋은 견과류도 많이 먹으면 풍이동한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리 기름도 적정량을 드실 수 있는 그 기준을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닭고기와 이제 오리에 대해서의 견해 차이는 조금은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닭고기는 뜨거운 고기로 보죠. 근데 오리고기는 찬 고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황이라는 그 뜨거운
약재를 오리만이 먹을 수가 있어요. 예. 닭은 먹지를 못합니다. 예, 죽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유황 오리가 좋다고 이제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 유황 오리에 좋은 건 그 황성분을 섭취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요. 예. 예, 오리만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